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모두들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일대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필리핀 비사야 지역으로 열대성 폭풍이 통과하고 있기 때문인데, 어제는 오전부터 오후 시간까지 브라운아웃, 즉 전기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5분 간격, 3분 간격 이렇게 그냥 계속 찾아와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깡통을 두들기고 해서 방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오늘도 방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비디오계를 빌려다 놓고 노래를 부르거나 또는 폭죽놀이를 하거나 해가지고 도저히 방송이 안 되는 그런 날인데, 지금 태풍이 지나가는 관계로 아주 고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사건 사고 디렉토리 내에서 허인회와 함께 무너져가는 태양광 발전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구를 비판하고 정책을 비판하고 그런 것보다는 기술적인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운동권 출신들이 왜 사업에 뛰어들어가야 하는가, 그리고 결말이 좋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선 제가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소형 수직주 풍력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형 수직주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이런 거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불리는 같은 과목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유사하죠, 내용은. 그리고 이런 기술들은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발전 같은 걸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전문적인 연구를 해가지고 학술적으로 또 그렇게 사업적인 토대를 만드는 그런 세력들도 있습니다. 제 경우는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접목을 해가지고 발전을, 소형 수직축 발전을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특허를 여러 건 갖고 있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는 국가의 기간 산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가령 집에서, 가정집에서 전기를 킨다거나 냉장고를 돌린다거나 이런 정도는 부담을 할 수가 있겠지만, 국가에서 거대한 산업, 또 국가기관 산업을 돌린다는 것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어떤 조건 하에서도 에너지 공급이 끊이지 않는 그런 설비를 갖춘 발전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수력, 화력, 원자력 이런 발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집안에 이런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도 하지만 국가 산업의 동력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국가 기관 산업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국가 기관 산업을 대체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간단한 상식적 논리만 갖고 봐도 국가 기관 산업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원자력 발전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공약을 하고 그걸 무조건 밀고 나가는 지금 정권의 태도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권이 나라가 망해라 그런 고사를 지내면서 그런 정책을 피는 것은 또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우리나라 정치 문화 특성상 정권을 지지하는 기반 세력들, 그런 기반 세력들을 보살펴 줘야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자원외교다, 이런 명목을 붙여가지고 그런 자기들을 지지했던 세력들을 돌봐주기도 했었죠. 결국 실패를 해서 그것이 이명박 정권의 발목을 잡아놨었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자기들을 지지했던 지지 세력을 돌봐주지 못한 기간이 10년이나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빗발치는 그런 민원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태양광 사업이라고 봅니다. 태양광 산업이라는 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발전 소재라든지 배터리를 저장하는 그런 것들은 다 중소기업에서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국가 기관 산업으로 하려면 반드시 대기업이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먹국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큰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그 큰 난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허인회라는 사람입니다. 허인회, 운동권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해봤겠습니까? 운동권 출신들은 태생적으로 사업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잘하는 게 뭐냐? 바로 회의를 잘합니다. 회의. 제가 젊어서 사업을 할 때 운동권 출신들을 많이 데리고 사업을 해봐서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뭐를 만들어내거나 또 뭐를 이윤을 창출하거나 이런 데는 어둡습니다. 술 못 먹는 사람한테 술 마셔라 이런 거를 강요하는 것처럼 운동권 출신들에게 나가서 돈 벌어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운동권 출신이라고 다 100%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금 허인혜 씨 같은 경우입니다. 허인혜 씨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를 나온 재원이죠. 그리고 운동권에서도 강성으로 유명해가지고 그쪽으로는 난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니까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1조나 되는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5억 원의 임금을 체불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허인혜 씨가 하던 사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허인혜 씨는 2013년 정도인가? 그때 녹색 드림이라는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현미 효소를 팔던 사람입니다. 돈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박원순이가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어서 무슨 이런저런 거를 파는 거, 그런 거 같이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잘 안 되니까 그 이듬해부터 태양광 발전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형편없는 매출이었었죠. 실력으로 할 때는 경쟁업체들하고 비교가 할 수 없는 정도의 아주 형편없는 매출이었는데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아주 날리는 그런 소문이 자자하게 들렸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잘 나가서 감사까지 받고 감사원에 그게 문제가 돼서 국회에서 조사까지 하고 이런 정도가 됐었고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육두 문자를 날릴 정도로 한창 잘 나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5억 원씩이나 되는 임금을 체불한 거죠. 그 자신이 관여하는 녹색드립 조합이죠. 그 조합의 직원들 월급을 못 줬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막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허인혜 씨만 그런 게 아니라 태양광을 손댄 사람은 다 그런 겁니다. 지금 처음부터 태양광 산업은 시장 논리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운동권을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내막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시장 논리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원전을 폐쇄하고 태양광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기요가 많이 비싸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또 올리면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납품 단가를 깎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달에 200만 원씩 전기를 납품하던 사람들이 가격이 깎여가지고 100만 원, 150만 원, 120만 원 이것밖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악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인혜 씨가 아무리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남는 게. 전기 발전 산업은 국가기관 산업인데 그런 국가기관 산업을 개인 또는 소규모 조합 또는 정책적으로 준비가 철저히 된 그런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누구를 도와주려고 했던 그런 출발선에서 그때그때 만들어졌던 정책이라 세계 10대 무역국가 이런 나라의 전력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원전 산업도 망하고 전력 산업도 망하고 태양광 산업도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거는 정식 군대가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향토예비군갖고 나라가 지켜지겠습니까? 향토예비군은 정규군의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즉 신재생 에너지도 한전 같은 기간 발전 산업의 보조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생계를 꾸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직장을 알선해 주거나 제대로 된 돈벌이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주먹국으로 해서 권력으로 붙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태양광 발전 산업이 망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딸렸던 수많은 운동권 출신들의 가정과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허인혜 씨가 어떤 방법으로 오다를 다 독식을 했다. 박원순이가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허인혜 씨한테 월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 많은 업체들이 있고 또 소수 작은 규모로다가 개인적으로 발전했던 그런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빨리 고쳐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가정과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의 살아있는 권력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업계에서는 제일 매출이 작았던 허인혜 씨가 업계 1위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형편에서 이런 일이 터졌으니 다른 데는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게 문제인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필요한 정책은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야 되는 그런 정책인 것도 틀림이 없죠. 그런데 그런 틀림이 없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조적인 그런 수단을 주 수단으로 바꾸려고 대체하려고까지 했던 이런 것이 불찰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허인혜 씨가 경영하던 회사부터 해서 개인이 하던 발전 사업자들도 모두 다 잘 극복해서 잘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추천,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